혹시 어제 남은 음식을 오늘 또 데워 드시나요? 아끼는 마음으로 혹은 번거로워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이 습관이 우리 건강에 예상치 못한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우리처럼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 음식 하나하나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겜사 하나 이제는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남은 삶을 얼마나 더 활기차고 건강하게 만들어줄지 모릅니다. 식탁의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확 늘려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절대로 다시 데워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3가지와 오히려 꼭 다시 데워 먹어야 하는 놀라운 음식 3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이 정보는 단순히 음식을 재활용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여러분의 소중한 몸을 지키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며 더 나아가 매일매일 활력을 불어넣는 지혜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식탁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함께 알아볼 시간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식탁을 바꾸고 건강을 지키는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우리 건강에 독이 될 수 있는 다시 데워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부터 살펴볼까요? 첫 번째 음식은 바로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닭고기입니다. 닭고기는 단백질이 풍부해서 건강식으로 사랑받지만 한 번 조리된 닭고기를 다시 데워 먹을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닭고기는 다른 육류에 비해 단백질 함량이 특히 높은데요. 이 단백질이 열에 의해 구조가 쉽게 변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조리했을 때는 부드럽고 소화하기 좋았던 단백질이 다시 열을 가하면 질겨지면서 소화하기 어려운 형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닭고기를 데워 먹었을 때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불편했던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세균 번식의 위험입니다. 닭고기는 살모넬라균과 같은 식중독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익힌 닭고기를 실온에 오래 두거나 공배처 충분히 뜨겁지 않은 온도로 다시 데우면 이 세균들이 급격히 번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완전히 익지 않은 상태에서 먹거나 여러 번 데우는 과정에서 균이 더 증식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조리된 닭고기는 가급적 한 번에 다 드시고 맞다면 냉장 보관 후 24시간 이내에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만약 다시 데워야 할 상황이라면 전자레인지보다는 프라이팬이나 오븐을 이용해 닭고기 내부 온도가 75도 이상으로 충분히 뜨거워질 때까지 완전히 데워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남은 닭고기를 데우기보다는 차갑게 샐러드에 넣거나 샌드위치 속 재료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단백질 변성이나 세균 번식의 위험 없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소화 기능이 젊었을 때 같지 않으니 닭고기처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은 더욱 조심해서 다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시 데워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바로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쌀밥입니다. 갓 지은 따끈한 밥은 그 자체로 보약이죠. 하지만 이 밥이 식었다가 다시 데워지면 우리 건강에 뜻밖의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밥에는 바실러스 세레우스균이라는 세균이 살기 좋습니다. 바보렌 에사. 이 균은 쌀 자체에 존재하며 밥을 짓는 과정에서 완전히 죽지 않고 포자 형태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밥이 식어서 실온에 방치될 때 시작됩니다. 이 균은 5도에서 50도 사이의 온도에서 빠르게 번식하며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독소는 열에 강해서 다시 밥을 아무리 뜨겁게 데워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이 독소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구토나 설사 같은 식중독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밥을 많이 지어놓고 하루 종일 식탁 위에 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덜어 데워 먹는 습관이 있다면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남은 밥은 뜨거울 때 바로 한 끼 분량씩 나누어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거나 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냉장 보관한 밥은 하루 이틀 안에 드시는 것이 좋고 다시 데울 때는 전자레인지를 이용해 짧은 시간 안에 고온으로 빠르게 데워야 합니다. 만약 밥이 실온에 2시간 이상 방치되었다면 아깝더라도 버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약해져 작은 식중독에도 크게 고생하실 수 있으니 이른 보관과 재가열에는 각별히 신경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주는 행복만큼이나 안전하게 밥을 즐기는 지혜가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다시 데워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바로 시금치와 같은 잎채소입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잎채소들도 재가열에는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 의외이셨죠? 시금치, 상추, 깻잎,
이 채소에는 질산염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질산염 자체는 해롭지 않지만 한 번 조리된 잎채소를 실온에 오래 두거나 다시 데우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기 중의 세균이 질산염을 아질산염으로 변형시키고 이 아질산염이 우리 몸 속에서 특정 아민류와 결합하면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위산이 적은 노인이나 위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아질산염이 체내에서 더 쉽게 니트로사민으로 변할 수 있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채소는 조리 후 가급적 바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남았다면 뜨거운 상태에서 빠르게 식혀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고 다음 끼니에는 데우지 않고 차가운 상태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 나물은 남으면 다음날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 찬반찬으로 먹거나 비빔밥에 넣어 차갑게 드시는 것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려 다시 뜨겁게 데우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우리 몸에 좋은 줄만 알았던 잎채소가 잘못된 재가열 방법으로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평소 무심코 해왔던 행동들이 우리 건강에 이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조금은 충격적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제부터는 우리 몸에 약이 되는 오히려 꼭 다시 데워 먹어야 하는 놀라운 음식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음식들은 오히려 다시 데워 먹어야 우리 몸에 더 큰 이점을 가져다 줄까요? 첫 번째 음식은 바로 감자입니다. 감자는 탄수화물이 풍부하고 영양가가 높아서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식재료인데요. 이 감자를 한 번 조리한 후 식혔다가 다시 데워 먹으면 특별한 건강상의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저항성 전분에 있습니다. 감자를 삶거나 찌고 나서 식히면 감자 속의 전분 분자 구조가 변형되어 저항성 전분이라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 저항성 전분은 이름처럼 우리 몸의 소화효소에 잘 분해되지 않고 입의 일이 마치 식이섬유처럼 배장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배장에 도달한 저항성 전분은 장 속 유익균들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을 증진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건강한 장은 면역력 강화는 물론 계략기목, 변비 예방에도 좋고 전반적인 신체 활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더 놀라운 점은 이렇게 저항성 전분으로 변한 감자를 다시 데워 먹어도 그 이점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더 증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항성 전분은 소화 흡수를 늦춰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특히 당뇨병 관리에 신경 써야 하는 어르신들에게 아주 유익합니다. 또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어 과식을 예방하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감자 반찬을 만들거나 삶은 감자를 준비하셨다면 남은 감자는 냉장고에 넣어 충분히 식힌 후에 다음 끼니에 데워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으깬 감자 샐러드나 감자전, 감자조림 등 다양한 감자 요리에 이 원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자를 튀기거나 기름에 볶는 방식은 칼로리가 높아질 수 있으니 채세보수 삶거나 찌는 방식으로 조리하는 것이 건강에는 더 이롭습니다. 감자 한 알이 주는 작은 지혜로 우리 몸의 장 건강과 혈당 관리까지 챙길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두 번째로 꼭 다시 데워 먹어야 우리 몸에 약이 되는 음식은 바로 토마토를 활용한 요리입니다. 토마토는 빨갛게 익으면 의사 얼굴이 파래진다는 서양 속담이 있을 정도로 건강에 좋은 슈퍼푸드입니다. 특히 토마토의 붉은색을 내는 성분인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예방에도 도움을 주며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데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이 라이코펜은 생으로 먹을 때보다 열을 가했을 때 흡수율이 훨씬 높아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라이코펜은 지용성 비타민과 비슷하게 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더욱 높아지는데 열을 가하면 토마토의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라이코펜이 더 쉽게 체내로 흡수될 수 있는 형태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상점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한 번 익힌 토마토 요리를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다시 데워 먹으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더욱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토마토를 조리하고 식히는 과정에서 라이코펜의 구조가 더욱 안정화되고 다시 데울 때 세포벽이 한 번 더 분해되면서 흡수 가능한 라이코펜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 스파게티 소스나 토마토 스튜, 토마토를 넣은 카레 등은 만들어서 바로 먹기보다 하루 정도 냉장 숙성시킨 후 다시 데워 먹으면 우리 몸에 라이코펜이 더 효율적으로 흡수될 수 있습니다. 이때 올리브유와 같은 건강한 지방을 함께 사용하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면역력 증진과 만성질환 예방에 아주 중요한 라이코펜을 더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니 오늘 저녁 식탁에 토마토 요리를 올리시고 남은 것은 아침에 다시 데워 드시는 건 어떠실까요? 건강한 식습관이 우리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겁니다. 세 번째로 오히려 다시 데워 먹는 것이 좋은 음식은 바로 콩류입니다. 콩은 예로부터 우리 민족에게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자 영양의 보고였습니다. 검은 콩, 렌틸콩, 더마리콩 등 다양한 콩류는 풍부한 단백질과 식이섬유, 그리고 철분, 마그네슘 같은 필수 미네랄이 가득 들어있어 건강에 아주 이롭습니다. 특히 장 건강과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을 주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인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콩에는 소화를 방해하거나 영양소 흡수를 저해할 수 있는 항영양소들이 일부 존재합니다. 이러한 항영양소는 콩을 물에 불리거나 삶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제거되지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놀랍게도 콩류를 한번 조리한 후 식혔다가 다시 데우는 과정에서 남아있던 항영양소들이 추가적으로 줄어들고 콩의 세포벽이 더욱 부드러워져 우리 몸이 영양소를 더 쉽게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콩의 소화율을 또 불편함 없이 콩의 좋은 영양소를 온전히 흡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콩은 조리 후 냉장 보관 시 레트로그레데이션이라는 현상으로 인해 전분 구조가 변형될 수 있는데 도리고 이는 감자의 저항성 전분과 유사하게 장 건강에 유익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콩자반, 콩밥, 콩비지찌개, 콩국물 같은 콩을 이용한 요리들은 만들어서 바로 드시는 것도 좋지만 그러는 스쳐 충분히 식혀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다음 끼니에 다시 데워 드시면 그 영양적 이점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콩 요리는 한 번에 많은 양을 만들어 놓고 조금씩 덜어 데워 먹기에 아주 편리합니다. 우리 어르신들께 단백질 보충은 물론 여타 소화 부담까지 줄여주는 현명한 식사법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콩 하나에도 우리 몸을 생각하는 깊은 지혜가 숨어 있다는 사실,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어떤 음식은 다시 데우면 안 되고 어떤 음식은 오히려 더 좋다는 사실이 참 신기하지 않나요? 이런 작은 지식 하나가 우리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을 위한 실천 계획을 세워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알아본 3가지 절대 다시 데우면 안 되는 음식들, 그리고 3가지 꼭 다시 데워 먹어야 하는 음식들은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 쉽게 만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다시 데우면 안 되는 음식으로는 닭고기, 쌀밥, 그리고 시금치 같은 잎채소가 있었죠. 닭고기는 단백질 변성과 식중독균 번식 위험 때문에 이렇게 쌀밥은 바실러스 세레우스 균의 독소 때문에, 그리고 잎채소는 발암 물질인 니트로사민 생성 가능성 때문에 재가열을 피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음식들은 가급적 조리 후 바로 드시거나 냉장 냉동 보관 후 차갑게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리 몸에 들어가는 모든 것이 건강과 직결된다는 마음으로 조금 더 세심하게 다뤄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주세요. 반대로 오히려 다시 데워 먹으면 우리 몸에 더 큰 이점을 가져다주는 음식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감자, 토마토 요리, 그리고 콩류입니다. 감자는 식혔다가 다시 데울 때 저항성 전분이 늘어나 장 건강과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었고요. 토마토 요리는 재가열 시 항산화 물질인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더욱 높아져 면역력 증진과 질병 예방에 이롭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콩류는 다시 데울 때 항영양소가 줄어들고 영양소 흡수율이 개선되어 소화에 더 편안함을 주었죠. 이처럼 우리 주변의 흔한 식재료들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약이 될 수도 어떻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영상을 통해 명확히 배우셨을 겁니다. 이 모든 정보들이 처음에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핵심은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음식은 우리 몸에 들어가는 약과 같다는 마음으로 조금 더 신경 써서 준비하고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 영양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작은 지식들이 여러분의 식탁을 더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건강을 이루어낸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내일을 더욱 활기차게 만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만의 재가열 음식에 대한 팁이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서로의 지혜를 나누며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황금기인 지금, 내일의 식탁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